그 영화에서처럼 인간의 뇌와 기계가 완전히 통합된 생명체가 나오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 지금도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판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 시리즈 참여를 이 이후로부터 안 했대요. 사실은 그 시리즈들은 다 이게 망했어요. 안 쳐준다? 그쵸. 이게 미래 전쟁 편이라고 있어요. 그 크리스찬 베일 나오는. 네. 여기서 마커스 라이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람과 로봇이 반반 섞인 완전 사이보그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존 코너의 반대편에서 이제 존 코너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같은 편이 되는 존 코너를 이제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스스로 이제 심장을 이렇게.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에서처럼 인간의 뇌와 기계가 완전히 통합된 생명체가 나오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많이 된다고 연구하고 봐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실제로 그 로봇처럼 그 네. 반은 기계내고. 아니요, 그거는 안 되고요. 일단은 아. 뇌는 그냥 뇌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사이보그까지 되냐면은 뭐 뇌파가 됐든지 아니면 뇌에서부터 나오는 생체 전기 신호를 갖다가 해석을 해서 기계를 움직이는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된다고 치면은 일단 뭐 뇌가 돌려면은 피가 돌아야 되니까 심장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정도의 몸에서 뭐 그게 생명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네네. 이제 기계랑 인터페이스 될 수 있는 전기 신호를 뇌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기계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 그다음 그 기계에 대한 동력이 뭐 배터리든 핵연료든 뭐든 간에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 이제 아까 막 구동장치나 그런 걸 제어 장치를 얘기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 그러니까 그 연료 그거랑 소재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사실 왜냐면은 우리가 막 총 쏘잖아요. 네네. 안 부서지잖아요. 엄청난 소재를 써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리고 배터리도 결국 일반적인 우리 전기 배터리로는 택도 없이 못 돌아가겠죠 지금. 배터리 쓴다고 나오지 않나요? 네네네. 핵연료 맞아요. 같은 거 쓴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연료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와, 새로운 그런 연료가 또 탄생이 될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인 비전이 이제 아이언맨이죠. 아크 원자로. 아크 원자. 예. 그게 실제로 가능한 기술이라고 막 얘기는 나오던데 뭐. 이론상으로야 항상 다들 가능하니까 뭐 내가 죽기 전에 볼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이게 혹시 사이보그가 나온다고 한다면 좀 네. 윤리적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까요? 어떤 윤리적 문제? 뭔가 이제 반이 로봇이고 반이 사람이면 이게 로봇으로 봐야 되냐 인간으로 봐야 되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일단 같고. 요거는 안 되고요. 요반은 불가능. 이론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뇌는 살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뭐 이런 걸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네네.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네네네. 이런 데 있어도 된다 네네. 치고 뇌는 살아 있어야 사람이라고 할 것 같고. 뇌는 살아있어요. 뭐 그런 뇌는 거 살아있어요. 있잖아요. 뉴럴링크라고 해서 뭐 돼지 가지고 이렇게 뭐 칩 나가지고 그게 실행하고. 그거예요. 이제 다 뭐 이렇게 뇌파 같은 거 갖다가 일 조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마우스 그런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던데요. 클릭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되죠. 다 뇌신호, 전기신호 해석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사실 그분도 사이보그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칩 심으면 칩 사실상 뭐 심으면 사이보그죠. 그렇죠. 초능력 생기는 거니까. 걔는 좀 여기죠. 내 걸로 이제 기계를 무선 기계 같은 걸 이제 막 주고받는 거니까 제어하면서. 지금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때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표님 말씀해 주셨나? 요즘에 국내 어떤 회사가 이렇게 로봇 엑소스켈레톤 네, 입는 네, 네. 거. 예. 그런 것처럼 그것도 결과적으로 막 그렇죠. 이렇게 척추에 그걸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척추란다. 굳이 뭐 입을 네. 필요 없이 그냥 아예 박아버리면, 박아버리면 되는데. 뼈에 이제 붙여버리면. 그건 좀 이제 어떤 피부 괴사라든지 좀 이제 생체학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대부분의 의수 의족이 이렇게 착용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사실 그 뉴럴링크도 보면 그 장애인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맞아요. 눈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움직여가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대표님은 좀 그쪽 개발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저는 사실 옛날에 제가 진짜 돈 많이 벌면은 의족이나 이제 의수 같은 거 만들어서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또 석사할 때 제가 손을 만들었었다 보니까 진짜요? 손 만들었었어요. 그리퍼? 그때 네. 그리퍼가 아니라, 그리퍼는 요게 그리퍼고요. 네네. 그리고 얘는 핸드라고 그래요. 덱스트러스 핸드라고 이제 약간 사람 인체 손을 모방한 그런 건 보통 그리퍼라고 안 하고 핸드라고 합니다. 다.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 걸 기계 쪽으로 계속 파다 보면은 그런 거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네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좀 이거
혹시 그러니까 손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반가운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없잖아요. 네,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신경이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신경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니까 그 신호를 어디 뭐 이렇게 칩 같은 걸 심든지 뉴럴링크 저기 심어서 걔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칩이든 뭐든 거기는 생체 신호는 들어가니까. 그 유럴링크에는 그러면 인간의 어떤 신경이 칩에 이렇게 꽂혀 있겠네요.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개념 아닐까? 아니면 무선으로 받든지. 아니면 그 어쨌건 신호라는 건 결국은 진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가 결국은 진동을 하면서 일종의 시그널을 내보내는데 뭐 그걸 캐치하든지 하겠죠. 머리에 심게 되면 되긴 하겠다 이게. 어쨌든 머리에서 신호를 내보내는 거니까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뭐 그럼 이제 무선 통신이 되겠죠 이제. 신기하네요. 일반 로봇이 이제 이런 인간의 감정이나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고 치면 여전히 로봇으로 봐야 되는 저는 건지. 가능할 것 같아요. 감정을 느끼는 거를. 우리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결국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를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뭐 감정을 뭘로 정의할까의 그러니까 문제 기계적 같아요. 요소로만 이루어진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봇인데 이 로봇이 인간의 감정과 자아에 대한 빅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소위 이제 어떤 호르몬 변화라든지 생체 신호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결과인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됐던 뭐가 됐던 그대로 모사해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같은 원리로 구동시킬 수 있다면은 가능하겠죠. 네네. 근데 전제 조건 자체가 과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호르몬 변화만으로 정말 다 설명이 되는지 아닌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부분의 어떤 의학 같은 걸 봤을 때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꼭 거기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프로브가 완전히 되는 건데 예외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이 터미네이터의 어떤 여러 어떤 시리즈 중에서 새로운 시리즈가 넷플릭스에서 나왔고 사실 이제 다크 페이트라는 2019년도 작품이 있어요. 이 시리즈가 사실은 제임스 카메론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원래로 치면 저희가 봤던 이제 2편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다크 페이트로 이어지는 시리즈라 보시면 되거든요. 스카이넷이라는 존재는 없고 리전이란 새로운 AI가 이제 스카이넷으로 대체가 됐는데 리전의 AI가 자아를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고 막 그래요. 이 AI 자아가 이제 미래에는 정말 이 자아가 있는 AI들이 정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만큼 열려 있는지가 뭐 일단 말씀드렸던 자아를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자아가 느껴지냐 뭐 느낄 수 있냐 없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그걸로 바탕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내가 사람을 다 죽여라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인공지능 지금 얘기하는 신경망 기반의 어떤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걔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까지 결국 추론을 하든 뭐 얘를 갖다 한번 돌리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원리 자체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목적 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 함수를 뭐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든 뭐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창업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의 이제 창업자분 대표님이 굉장히 원래 진짜 옛날부터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분이셨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셔가지고 막 논문도 1989년도 논문인가 그런데 갑자기 막 저한테 던지더니 이거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막 이런 말씀을 막 하실 정도로 되게 AI 쪽에 선구적인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막 AI도 만들고 로봇 갖다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항상 하나의 목적이 정해져야지만 인공지능이 뭔가 할 수 있다. 근데 그 목적은 영어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make him happy라고 맨날 아직도 막 갑자기 기억이 막 나는데 make him happy라고. 그래서 어떠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제 뭔가 어떤 뭐 의사결정을 해야 되든 뭔가 해야 될 때 그거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의 최상점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make him happy가 돼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들었던 예시가 목말라 그러면 사람이 내가 쟤를 기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얘가 목이 마르니까 내가 물을 가져다 주면 쟤가 기뻐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물을 가져다 줘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게 되게 지금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신경망을 써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사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make him happy라는 함수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든 최대화시키는 방향 뭐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 개념으로 이렇게 신경망이 아. 흘러가서 트레이닝 돼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그 최종 골을 뭘로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사람을 뭐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가 그 목적이 이럴 수는 있는 거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구가 깨끗해야 돼. 지구는 누가 망가뜨리지? 사람이 망가뜨리네? 그럼 막 혼란해질 수 있겠죠. 그러다 차라리 사람을 다 죽이고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다 죽이겠죠 이제. 뭐 그런 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터미네이터의 내용이랑도 좀 비슷하긴 하네요.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인공지능도 뭐가 목적은 있어야지 걔를 어떻게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게 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구를 깨끗하게 해라, 지구를 보호해라. 그럼 지금 사실 인류 전멸해야죠 지금 사실. 뭐 혹시 이사님은 본 영화 중에 가장 좀 영화 허야 AI네요 이제. 완전 AI죠. 대표님 보셨나요? 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본 것 같아요. 되게 색감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도 전 직장 대표분이 AI 광신자라서 그 당시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관련 그런 거. 허인가요? 발음이 헐이 아니고요? 헐 ACR. 허라고 하네. 영국식으로 허고. 허죠 허. 김 PD님 혹시 다음 주제 생각 미리 해주신 게 있나요? 헐 하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왜 대표님 어떠셨냐고 안 물어보세요?